안녕하세요. 따라하면 부자 되는 따부TV 금융투자 전문가 용사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따부. 지난 영상에서 테슬라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따로 다루기로 했죠. 이번 편 지금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기대치를 매우 하회하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11월 말만 해도 400달러가 넘던 주가가 지금은 이제 200달러를 위협하는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끝없는 추락 테슬라? 이러고 말 것인가? 테슬라는 처음부터 일론 머스크가 CEO가 아니었습니다. 초기 창업자들이 있었는데 다 떠나고 일론 머스크가 최대 주주이자 CEO 자리를 맡아서 하고 있죠. 먼저 이제 테슬라의 기본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면 테슬라는 나스닥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요. 시가총액은 6,700억 달러가 좀 넘네요. 하나로 계산했더니 910조. 1,000조가 넘었었는데 90조가 날아간 상황입니다. 주주 구성을 보면 12.95%, 약 4억 주 정도를 갖고 있네요. 누가? 일론 머스크. 그 외의 주주를 한번 보면 이건 모두 펀드입니다.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들이다. 그렇다면 일반인들도 우리 서학개미 포함 굉장히 많은 수의 개미가 투자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테슬라의 그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3일 연속 뚝뚝뚝 떨어졌죠. 촬영이 현재 10월 24일인데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시장에서 약간 테슬라는 반등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월봉 차트인데 2021년 말 400달러가 넘었는데 좀 하락하다가 올 들어 반등을 좀 하는가 싶었는데 오른쪽 끝에를 보시면 4개월 연속 음봉을 찍고 특히 10월달 이번 달 들어 음봉의 길이 파란색의 봉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지금 차트상으로는 위험한 상황이죠. 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직접적인 원인은 시장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3분기 실적이었습니다. 2020년 3분기보다 매출은 9%가 늘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 전기차를 팔아서 번 돈은 44%가 줄어들었죠.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차는 많이 팔았는데 마진이 적었구나. 테슬라가 많이 전기차 가격을 인하한다고 하는데 그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영업이익률이에요. 이게 17.2% 정도의 OPM, 영업이익률이었는데 7.6%, 무려 9.6%포인트나 떨어졌고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1.05달러, 0.66달러로 매우 많이 하락했다라는 거죠. 테슬라는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이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 기업이었어요. 테슬라 분기 순이익 추이를 보고 계시는데 19년서부터 좀 이익을 내고 본격적으로 2020년서부터 순이익을 내다가 2021년, 2022년 큰 폭의 이익 상승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어떻죠? 요즘 들어 몇 분기 동안 영업이익의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이익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매출액은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과거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지만 그 정도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가 순이익이 계속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얼마로 보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컨센서스죠. 지금은 이 중립에서 약간 위인데 평균 목표 주가가 237달러 정도 합니다. 현재 사서 앞으로 목표 주가까지 얼마 안 남았다? 매매 차익을 올릴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실적 부진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는데 그럼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원인은 또 뭐였을까요? 그것은 계속되고 있는 전기차 가격 인하입니다. 지금 가장 최근 인하한 거를 보고 계신데 모델 X 같은 경우에 10% 인하했고 모델 S도 10% 인하를 했죠. 지난해 대비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테슬라 자동차 전 모델 평균 가격이 25%나 인하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가격을 인하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건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예전처럼 잘 안 사.
내연기관차, 휘발유나 경유차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전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전기 떨어졌는데 충전소 찾기 너무 어렵다. 그리고 경기 둔화에 의한 소비 침체, 이건 일반적인 거죠. 지난 3분기에 미국의 15만 6천 대, 이게 이제 감은 안 오실 텐데 여전히 전기차 단일 판매 회사로서는 1등을 기록해요. 점유율 50%. 근데 이 50%가 사상 최저 수준이라는 거죠. 이렇다라는 것은 다른 전기차 메이커가 테슬라보다 더 많이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하게 위협하는 회사가 중국의 BYD입니다. BYD와 같이 저렴한 전기 공급 업체에게 자꾸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7월까지 글로벌 누적 전기 판매 대수를 보면 BYD가 테슬라를 무려 50% 이상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연초부터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유지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는 테슬라 주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가 전기차 이 하나로만 승부 보는 회사가 아니다라는 것, 그런 부분이 주가에 앞으로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직 전기차의 성장성은 요요합니다. 지금 2022년까지 연평균 거의 50%씩 성장을 해왔어요. 작년과 올해 7월까지 7개월 동안만 비교를 하더라도 약 41% 성장을 하고 있죠.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으나 계속 이만큼 정도의 성장을 당분간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워서 들어주시기 바라겠는데, 테슬라는 미래 성장 동력을 제가 봤을 땐 3개를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스페이스X. 제가 지난번 편에 매우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저궤도 위성 12,000개를 지구 주위에 쏘아 올려가지고 끊임없는 6G, 그다음에 완전한 자율주행,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아직 상장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에 기업 가치를 1,500억 달러, 그 중에서 한 1조 달러 정도, 7억 5천만 달러 규모를 주당 80달러 이상으로 공개 매수를 추진한다? 이렇게 공개 매수를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스페이스X 때문에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슈퍼컴퓨터 도조인데요. 이것은 자율여행과 아주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 올 7월에 슈퍼컴퓨터 도조라는 것을 자체 연구진으로 개발을 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곳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2개의 센서와 8개의 외부 카메라를 통해 차 한 대당 하루 최대 19테라바이트,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매일 쌓여요. 모건 스탠리는 말입니다. 굉장히 테슬라에는 우호적이에요. 평가에서 도조로 인한 테슬라의 기업 가치 상승 최대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 한 665조에 달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향후의 기술 레벨업에 대한 비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해서 목표 주가를 400달러를 제시합니다. 슈퍼컴퓨터 도조에 들어가는 D1 칩의 성능을 보면 칩 따위 크기가 작아요. 조그만 게 똑같은 성능을 내면 어떤 설치 공간에 있어도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렇고 연산력, 그 처리 속도인데 그 온칩 밴드 위드스라고 하는데 한 밴드 안에서 고속도로의 길이 많다라는 거예요. 한 방에 많은 차를 보낼 수 있다. 즉 처리 속도가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자체 개발했는데 엔비디아나 AMD라는 또 유명한 칩 메이커가 있는데 그 제품보다도 성능이 우수합니다. 자, 이런 그 슈퍼컴퓨터 도조 개발을 이제 완료해서 단순한 전기차를 만드는 하드웨어 업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AI, 인공지능 업체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일단 문명 생활은 완전히 멈춥니다. 테슬라는 전기자 배터리 기술을 활용해서 말입니다. 가정용으로는
ESS로 파워월, 이거 브랜드입니다. 지분 설치,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서는 솔라루프, 산업용, 기업용으로는 메가팩 등을 이미 개발, 출시해서 잘 팔고 있어요. 여기서도 수익이 아주 짭짤하게 나고 있죠. 재생에너지는 바람이 불면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이겠죠. 이런 것들이 맨날 해가 뜨고 맨날 바람이 불지는 않거든. 발전과 사용의 시점의 불일치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다? ESS죠. ESS밖에 없어, 방법이. 그러면 테슬라만의 경쟁력은 뭐냐? 이것도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에너지 관련 전 과정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전력 전체적인 공급망의 안정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인데, 무엇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그게 뭐냐? 테슬라만의 오토비더 프로그램을 갖고 한다라는 것이죠. 오토비더는 전기를 사고 파는 거래 프로그램이에요. 기본적으로 강력한 소프트웨어 거래 플랫폼입니다. 가정용 파월, 이 파월은 테슬라의 가정용 ESS 브랜드라고 그랬죠. 파워월에서도 내가 저장을 해놨는데 전기가 남어. 그 다음에 전기차 안에 있는 배터리에 저장했는데 그것도 남어. 그거를 유휴 전기, 남는 전기를 팔 수 있다면 가정이나 기업 입장에서 추가 수익원이 되겠죠.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죠. 테슬라는 좀 독특하죠. 테슬라 차만 충전할 수 있는 슈퍼차저 등을 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전기차가 와가지고 필요한 만큼 전기차 충전을 하겠죠. 그래도 남어. 그것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팔 수 있는 거래 프로그램이 오토비더. 똘똘한 소프트웨어 거래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 자, 테슬라 지금 3분기 실적이 매우 실망스럽게 발표되어 가지고 일론 머스크는 3분기 실적 발표 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현재의 고금리, 이 고금리로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를 어렵게 한다. 이런 성장하는 회사가 일시적인 거시 경제 변수, 금리 민감에 반응한 것은 사실 투자자에게 신뢰를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길게 보면 이 용사부 테슬라의 미래 성장 가치 한번 믿어볼만 하다 하겠습니다. 고금리가 완화되는 시점, 바로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보다는 그 분위기가 형성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시점은 멀지 않았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현 상황과 앞으로 향후 어떤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 특히 서학개미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따라하면 부자 되는 TV 따부TV 용사부였습니다. 따부.